옴 브루 부바스와 옴 다스비투러 바레이냠 바르고 데바스야 디오마이 디요이언나 브라조다야 옴 샨티 샨티 샨티히. 반갑습니다. 아사나를 들어가기 전에 원래 생리학을 먼저 해야 되는데, 생리학을 알아야 기본적인 몸에 대한 신체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그렇지 않나요? 몸을 움직이는데 막 간이 어느 쪽에 있어요? 간이 어디쯤 있어요? 내 인체에서. 간이 어디? 썩에 빠진 사람 같으니라고. 자, 여기 오른쪽 늑골 바로 밑에 있어요. 그 간은 3옆, 이파리가 3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있어요. 하나는 적어요. 2개는 좀 크고. 그래서 애기간, 적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두 번째 간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삼낭, 우리가 이야기하는 썰개가 있어요. 그리고 위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10도에서 내려가고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있어요. 신생아 때는 이 위장이 서 있어요. 이렇게 봐요. 식도에서 내려가서 위장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소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조금만 뭐 하면은, 그렇지, 토한다고. 용소슴처럼 쫙. 어떻게 알지? 아, 기본. 그래서 거기 한 6개월 정도 되면 애기들 위장이 이렇게 누워요. 그때부터 안 토해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 모유 먹고 다니는데 그게 트럼 시키는 거예요. 하면서 쫙 올라와요. 그게 위가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이렇게 들어 누워요.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 누워요. 위의 크기는 얼마나 하냐? 이만해요. 매일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합장해 보세요. 위 크기는 얼마나 하다고? 여러분 손 크기랑 늘리지 마라. 여러분 손 크기랑 똑같아요. 여기서 얼마큼 채워야 될까요? 반. 밥하고 건더기, 반찬하고 반. 그 다음에 여기 반 있죠? 반에서 반은 물. 국물 먹어도 돼요. 요만큼만. 나머지는? 그렇죠. 공기 반. 공기 4분의 1. 요렇게 태워져 있어야 정상적인 위에요. 그동안 먹었던 거 생각해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과식할 수 있는 양에 손 한번 떨어뜨리지 말고 붙여서 널리 봐요. 이만큼, 이렇게 멀고, 이렇게 붙여, 손가락을. 붙여! 이게 과식할 수 있는 양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늘어나면 얼마큼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요? 닷대 반. 닷대 반? 예. 반말 반, 반말이지. 그러니까 반말. 반말이 얼마큼인지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생수통 보면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큰 통 꼽는 거 있죠? 그게 닷대짜리예요. 5리터. 예.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고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요. 허준 선생님이 자기 스승의 배를 갈라서 위에다 물을 부으니까 위가 그만큼까지 늘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 억수는 아니고 조선은 대식가요. 이거 제가요, 이걸 뭔가 오류가 있어서 그래요. 대식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헛제사밥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요. 그렇죠. 거지하고 양반하고 딱 두 종류가 되게 먹고, 일반인들은 이게 먹을 수 있는 게 밥 먹으면 고맙는 거예요. 그럼 밥에는 뭐라 먹겠어요? 김치하고, 간장하고. 이게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밥을 한 바가지 먹으면은 여러분 지금 먹는 거 양이랑 우리 여러분이 지금 더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밥 조금밖에 안 먹고 뭐라고요? 그 사람들 하루에 3끼밖에 안 먹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한 7끼 먹나?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뭐 과일 먹고 커피 먹고 차 먹고 누가 뭐 감자 삶으면 감자 먹고 뭐 절단이다 이가 과일 먹지. 이게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사실은. 밥그릇 이만했는데.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녹거라 예? 그랬죠. 저도 거기다 곱창밥이죠. 그래봤자 그거 먹어봤자 반찬이라고 하는 김치 꽁가리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반찬을 많이 먹잖아요. 싱겁게 해가지고. 밥그릇 국그릇 이만큼. 몇 개 없고 삼찬 뭐 오찬 가서 시간에 가르쳐주잖아요. 삼천밥상 뭐 오찬밥상 그래 그렇죠. 다 간장게장 이런 거 다 엄지발가락 하나만 있으면 밥 다 먹고 위에가 이래요. 늘어날 수 있는 게 그 바로 옆에 왼쪽으로 뭐가 있냐면은 늑골 밑에 비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그 소를 잡으면 지라라고 그러죠. 비장. 그다음에 여기 위장 요렇게 휘어지는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은 이자가 있어요. 이자가에 할 때 이자. 이자가 뭘까요? 췌장. 근데 한의학에는 이 이자가 없어요. 장기능으로 안 쳐줘요. 근데 맞아요. 이 안은 장기능이 아니에요. 이는 호르몬 분비성이지. 그 내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기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식도에서 내려오면 위장이 내려와고 소장이 쫙 있어요, 여기. 소장이 몇 미터? 서양인 9m, 동양인, 서양인 7m, 동양인 9m.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제 동서양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육식과 채식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육식은 오랫동안 장에 머물러 있으면은 썩으면은 독소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몸에서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소장이 짧아요. 빨리 흡수하고 빨리 밖으로 내요. 빨리 흡수가 돼요, 또 고기는. 야채는 발효가 안 되니까요. 천천히 그 속에서 발효시키 가면서 액기스를 뽑아 먹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동양인들은 9cm,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cm였는데, 9m였는데, 요즘은 자꾸 줄고 있대요. 서양화 음식적인 어떤 것들이 되면서.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맹장이 있는 자리부터 해갖고 상행기혈장. 그 다음에 배꼽 바로 위로 해서 행행기혈장, 위장 바로 밑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하행기혈장이 있어요. 이렇게 위장이 있다면 그 밑으로 흘러다녀요. 오케이? 요 위장 뒤쪽으로. 근데 그 위에 뭐가 받쳐 있냐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자, 췌장이 그 행행결장 사이에 딱 얹혀져 있어요. 대충 머릿속에 그리십니까, 그림이? 오케이? 행행결장, 하행결장, 직장, 항문. 그 다음에 여성들은 배꼽 아래쪽으로 삼각형으로 되는 요니무드라. 요니가 뭐예요? 자궁. 여성의 자궁무드라. 요니무드라. 이걸 하스타 요니무드라라 그래요. 손무드라로. 자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것도 비슷하죠. 이렇게 앉아서 명상합니다. 수용의 무드라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고 창조의 무드라이기도 합니다. 요니무드라. 자궁.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방광. 그 다음에 요 등 뒤쪽, 12늑골 뒤쪽에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신장, 콩팥. 콩팥. 신장이라면 심장이 알아. 콩팥, 신장, 콩팥이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자신과 우신이 하는 일이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콩팥은 두 개 다 있어야 돼. 정 안 되면 한 개만 있어도 살아, 사는 데는. 문제 없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콩팥을 가족한테 하나 나눠준다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생명을 나눠주는 거랑 똑같아요. 내 주위에 내랑 같이 스컬하는 도반들 스컬하는 그룹 회원 두 사람이 다 콩팥 이식 수술을 했어요. 하나는 누님이, 하나는 와이프가. 간디 작살. 그래서 이 콩팥이 위에 있는 부신이 참 소중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데 내가 차마 그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분들이 이걸 볼 일이 없겠지만 콩팥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부신이에요. 부신 피질 호르몬, 부신 수질 호르몬. 이것이 여성들의 생리와 남성들의 정액을 만드는 주 원료예요.
이 에너지에서 전립선으로 함선 들어가서 정액을 만들고요. 오케이? 난소와 정소에서 정자를 만들죠. 그 정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누가 만든다고요? 부신이 만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은 여성들 자궁 경막이 이게 난자가 탁 놓으면은 임신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 몸 모르는구나. 눈 똘렁똘렁한 거 보니까. 그래서 배란을 하면은 난소 자궁 경벽에 융털이 있거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0.005mm짜리 융털이 있어요. 그게 0.08mm로 자라요. 뭘 해야 되냐면은 착상을 해야 되니까요. 수정이 되면은. 그런데 일주일 동안 배란을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거미줄 쳤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제 신선하지 않죠, 난자가. 그러면은 몸에서, 이 난자는 신선하지 않아. 좀 이제 다시 놓을 거야를. 그럼 니는 나가. 그래서 자궁 경박에 그 아까 융털이 자라있던 그 부분이 싹 허물어져서 내려가면서 경혈로 만들어져서 이게 생리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융털이 0.08mm, 008mm로 자라야 된다 그랬죠. 0.005mm에서. 근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안 자라요. 그래서 수정이 되더라도 뭐가 안 된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다 유산을 해요. 빨리 임신해라. 검사 잘 받고 왔어요? 빨리 해래. 올해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왜? 갑상선 문제가 없대, 있대. 갑상선 검사를 해야지. 갑상선 검사를 해보세요. 부풀러 오른 거는 비대증이고, 안 부풀러 오른 건 저하증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목이 다 부풀었다, 안 부풀었다고 해서 갑상선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눈이 안 티 나와야 되는데, 눈 티 나오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저처럼. 오케이? 콩팥, 위에 있는 부신, 억수로 중요합니다. 자궁. 그 다음에 요 안에 뭐 있어요? 하트.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은 정중앙에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 배를 내밀고 있어요. 심장이 왼쪽에 없어요. 오른쪽 왼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허파가 있어요. 배. 오른쪽 배는 방이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3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왼쪽 배는 방이 2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간이 커요. 간커대이. 간이 커서 이렇게 위로 간이 누르니까 행경막이 이렇게 행경막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근데 간이 보니까 오른쪽 행경막이 위로 살짝 들려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 행경막 그리는 거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그리는데 사람들이 이 그림을 잘못 그리는가 봐 하는 게 아이고 간 때문에 행경막이 오른쪽 살짝 들려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배가 방이 몇 개라 그랬어요? 3개다 보니까 뭐라고요? 간도 위로 들려 있어가 행경막도 위로 들려 있고 방도 3개 들어있으니까 오른쪽 배로 숨이 많이 들어올까요? 왼쪽 배로 숨이 많이 들어올까요? 방 2개에 물이 확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방 3개에 물이 확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2개에 쉽죠. 3개는 힘들죠. 그 힘든 데다가 뭐라고요? 간까지 커가지고 행경막까지 들려 있으니까 숨이 더 오른쪽으로 안 들어와요. 암이 걸리면 배에 암이 걸리면 오른쪽에 걸릴까요? 왼쪽에 걸릴까요? 똑똑하네. 오른쪽에 배에 암이 걸리면 방 3개 중에서 위에 게 걸릴까, 중간에 걸릴까, 아래쪽에 걸릴까요? 잘 아는데 어떻게 알지 그런 것들을 다? 나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찍었죠? 암은 무조건 뭐 때문에 걸린다고요? 아이스크림 사고가 났어요. 왜 그렇다고요? 아이스크림이 사고가 났대. 차가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아재 개그지만 차가워서 걸리는 게 뭐라고요?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이게 뭐든지 따뜻한 피가 안 돌아가고 문제가 생기면은 정체가 생기거나 피가 안 돌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돌연변이 세포가 생긴다고.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암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버리면, 단식해버리면 몸이 체온은 떨어지고 몸은 활동력이 5일째까지는 저치 떨어져요. 5일이 딱 지나면은 몸에서 뭐라고 살아야 되겠다. 또 안 무니까. 백혈구가 5배 이상 증가해가지고요.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암세포는 다 죽습니다. 제가 견주 남산에서 암 환자 단식원 했던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가 아사나가 어때요? 온몸 구석구석 피를 암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이제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난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특히 대한민국 의료법에. 근데 이것들은 와, 의료보험을 갖다 우리한테 침 몇 병 온 사람한테 주면서 우리한테는 왜 안 주는데. 이 사람들 살리나야 되겠다, 아이가. 동사무소 3만 원씩 받고 강의하다 보면 선생들이 지금은 소일거리 삼아서 그냥 아줌마들이 집에 남편 돈 벌어 오니까 그냥 용돈벌이 삼아서 그냥 봉사 삼아서 댕기고 있으니까 지금은 하는 거지만, 곧 그게 생활했을 때, 그럼 그 급이 올라가겠어요? 급이 올라가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올라가지. 공부해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써야 사람들이 값어치가 올라가면 자기들 발전도 하고 자기 연구도 하지. 딱 요만큼이다, 수준이. 내가 까는 게 아니고 내가 가르쳤지만. 이만큼 배워 나가갖고 뭘 열심히 합시다. 근데 그 요가 강사는 너무나 배출한 게 문제다. 동사무소 자기 근데 내가 자격증반을 배출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다른 사람이 해야지. 봐봐, 이가.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배출하지, 나 처음에 안 할 생각했어요. 너무 많아지면은, 이런 현상을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안 하면은, 더 표현하면은, 난립해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15일 만에 자격증도 줘요. 인터넷 강의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데는, 그렇죠. 내랑 친하면은 뭐라고요? 예. 네. 요가도 몰라도 자격증 줘요. 그런 데를 갖다가, 그런 자격증을 갖고 와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도 누가 와서, 야, 저기는 그냥 자격증 준다는데 돈 줄게, 자격증비. 지석에 300만 원이면 그거 줄게니까 지금 자격증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있었어요, 몇 번. 그 갖고 오면 뭐라고 내가. 요가, 내가 지금 자격증, 오라, 발급해 줄게, 내가. 울산 요가 교육협회 사단법인 갖고 있으니까, 민간적 자격증이니까 발급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갖고 가갖고 니 수업할 수 있나, 내일부터. 자격증 갖고 가면은. 운전면허증을 내가 주면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냐고. 장롱에 갖다 모셔놓는 거지. 매일 국기에 대한 경애하고, 난 요가 자격증이 있습니다라고 또 다른 일 해야지. 그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주는 자격증들은. 제가 한 1000명 가까이를 넘게를 자격증반을 해놓으니까 그중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울산광역시에 한 100명 되겠나? 100명 채 안 될 거예요. 부처님은 1000명한테 이야기하고 한 명이 알아듣도록 강의했다는데, 부처님도 그랬다는데, 저는 그럼 지도자 과정을 몇 명 해야 될 것 같다고요? 한 10,000명은 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힘 딸리 못하겠다. 이제 심하이. 마지막 기수가 될 수가 있어요. 40기로 끝. 다음에 또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때 됐어. 이제 그만하려고, 자격증만. 쌤, 여기 조 방에 가면은 서구에 보면 파란 책들이 쫙 꼽혀져 있어. 생활체육 요가 지도 자격증 3개만 가지고 와요. 아니, 거기 말고
한 건씩. 강매예요, 얘는. 잠시 가져봐요. 줘봐요. 여기 나오는 아사나, 그 다음에 기본적인 텍스트는 제가 다 만들었는데, 예, 사진 찍는 거 하고, 사진 수정 작업하고, 여기 사진 찍는 자세들을 내가 다 수정해서 잡아서 아사나를 시켜서 만들어줬는데, 제 이름이 정작, 요즘 활동 안 했더만 제 이름이 다 빠졌더라고요. 헐. 조금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 중에. 내가 다 만든 책인데, 기본 텍스트부터 해가지고 다 잡은 책인데, 헐. 그래서 내가 요즘 거의 바깥쪽 활동을 안 했더만은 한 몇 년 힘들어서 내 이름을 쏙 빼고 책을 출판을 했네요. 예? 제가 샀습니다. 샀죠. 자, 예? 그래서 28,000원씩 강매입니다. 선생님은 저번 수업했던 거로 퉁. 근데 한번 보시라고. 나름 제가 심의를 기울여서 잘 구성해서 만드는 책이기 때문에 생리학이라든지 기초 생리학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 아사나들 궁금하죠? 이름도 궁금하고. 거기 잘 표기되어 있으니까 보고 공부하세요. 싸다. 내가 볼 때 이거 한 5만 원 받아야 되는데, 예, 심의를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요가에 제 그게 안 깃드는 게 있겠습니까? 모든 움직임과 발전에. 자, 사다카. 수행자들은 산스크리트로 이거 저번에 했죠? 6가지 종합법 이야기했죠? 기억이 안 나요? 이야기했는데. 아사나 들어가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일단 생리학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앞쪽에 있나? 생리학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대충 배하고 헛바 심장까지 봤으니까 이제 우리 몸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대충 어디 있는 건지는 이해가 가시죠? 가셨어요? 왜? 예. 그 6명인가 5명을 내가 듣고 그 서울에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느라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11시 반까지 찍었어요. 네?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책 수정하고 교정하고 다 했는데 내가 요 근래 안 갔더만은 협회 활동을 내가 스탑하고 안 했더만은 책을 출간하면서 제 이름이 제 앞에 들어가야지, 감수해가지고. 근데 이름을 빼고 책을 만들었네. 받으셔야 돼요. 뭐 굳이. 그래서 조금은 황당하기도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1급 만들 겁니다. 만들어주고 이름 빠지면 되지.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1급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무드라 반다부터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 건지가 공부 좀 더 하셔야 돼. 아직까지 멀었어. 자, 연골. 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발가락, 경골, 비골. 이제 힘 받는 데 있지. 힘 받는 데는 다 뼈가 2개씩이에요. 당나귀도 봐도 보면은 이렇게 지릿대 역할을 하는 뼈가 1개씩 더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퇴골.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골반 쪽이죠. 그렇죠? 골반에 있는 예. 하지대골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청골, 꼬리뼈 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척추, 기둥주자를 써서 척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척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게 뭐라고요? 날개뼈. 우리가 일반 이야기하는 주걱뼈, 견갑골. 요 앞에 있는 거 요거는 쇄골, 요거는 늑골, 요 앞에 중간에 있는 건 흉골. 요 정도 뼈 하나 정도는 요거는 두개골 중에서 안면골, 머리 위쪽을 두 개라 그럽니다. 예. 팔 요 위에 부분을 뭐라 그런다고요? 팔 상완골. 여기 아래쪽을요, 요골, 척골. 요골과 척골이 두 개가 있어요. 앞에 큰 골이 요골이고 뒤에 있는 게 척골이고 여기도 두 개가 있다고. 여기도 여기도 만져보면 두 개가 알 수 있어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 주위로 뼈가 있죠. 지릿대 원리를 받는 힘을 많이 받는 곳은 무조건 뼈가 두 개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또 아사라를 할 때 여러분이 경험으로 느낌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수족골, 손가락뼈 수지골, 예, 중족골, 요 뼈, 손등에 있는 뼈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초자연골, 섬유연골, 탄력연골, 연골들이 잘 만들어져 있죠. 근육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스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일곱, 여덟, 치골 근육까지. 근데 사실은 남자들은 요 치골 근육이, 특히 여자들은 이게 드러나면은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임신이 안 돼요. 예? 누구?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임신이 안 되는데. 큰일이네. 효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이 이 이야기하면 또 그대로 줄 수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있어야, 지방이 여기에 있어야 애기 도시락, 자궁이 따뜻해서 냉해지지 않아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방이 있어야 체형이, 자궁이 후굴이 되지 않는 체형이 돼요. 이게 없고 요게 발달이 잘 돼 있잖아요. 눈에 띄면은 다 뭐라고요? 자궁이 후굴. 체형이 이렇게 돼야 치골선이 살아요. 이렇게 된 사람은 치골선에 힘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돼야 된다. 어? 어떡하노? 임신도 안 되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나이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 수치 때문에. 그렇지. 아우, 저거. 콜. 자, 여기, 그죠? 중요한 거죠. 여기 늑골, 그죠? 여기 요 어깨선을 뭐라 그런다고요? 승모근이라고 그러죠. 뒤에 있는 날개 근육,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광배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상안 이두근이라고 그래요. 뒤쪽 있는 거 상완근이라고 그러고요. 가슴을 대흉근이라고 그러고요. 요걸 삼각근이라고 그래요. 그 이현세라는 옛날에 만화 작가가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삼각근이에요. 남자들은 삼각근을 이따만하게 그래요. 까치나 뭐 다 이렇게. 로봇들도 보면 다 삼각근을 이렇게 그리죠. 남자는 어깨 아이가 이 삼각근이 두꺼워지면은 이게 오리지널 남자 아이가. 근데 승모근은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굳으면은 뭐라고요? 스트레스 대빵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앞으로 요 근육이 아주 중요해요. 요 근육. 요 근육이 뭐라고 하냐면 봉고이근입니다. 봉공근입니다. 봉공근. 이게 이렇게 뒤로 가보면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와요. 여기 있죠. 중둔근 요 옆에 보면 대둔근. 보고 요 안쪽에 요 허리 하얀 근육에서 요렇게 앞으로 해서 여기 그죠? 허리띠 요렇게 돌아와요. 그렇게 돌아와서 어디에요? 허벅지 안쪽까지. 그래서 무릎 요쪽이 위쪽부터 여기가 아프면은 무릎 연골 연화증이나 연골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허리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 말고 위에. 그래, 거기. 밑에 아니고. 안쪽.
그렇죠. 그 앞쪽이 아프면은 거의 삭다가 뭐라고 해봐서 요렇게 붙어 있잖아. 요렇게 돌아와서 무릎,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요 안쪽까지 붙어 있잖아.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 그거 알아라고 내가 지금 이 근육을 지금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근데 한 번씩 보면은 요 근육 있죠? 예. 대퇴장근이라는 겁니다. 넓적다리 긴장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육이 발달된 여성들이 있습니다. 엉덩이에서 근육이 요렇게 옆으로 달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빵 보기 싫습니다. 그 근육. 쌤 없지. 그 근육이 뭐가 딱, 장난하냐? 자, 그 다음,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파비스타 코나 아사나 할 때 안 내려가는 근육이 뭐라고요? 아니, 이거. 박근. 박근이 가장 많이 당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만지면 탱탱하게 힘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그 위에 근육이 뭐라고요? 장내 정근이라는 긴모 흉근이라는 근육이 요 안쪽에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요 두 근육이 장내 정근하고 박근 두 개가 여러분들을 우파비스타 코나아사나 바닥에 배가 안 닿게 만드는 야들입니다. 서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움직일 때 내가 뜨리꼬나아사나 우티타 뜨리꼬나아사나 할 때 무릎을 쫙 펴서 힘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퇴직근입니다. 역도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대퇴직근이 발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벅지 앞쪽이 이렇게 볼록 튀어 올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뒤쪽에 있는 요 극하근, 그 다음에 능형근, 여기 능형근에 가장 여러분이 담이 많이 걸립니다. 예, 담 걸리는 근육이라고 그럽니다. 이 능형근이. 그 다음에 요 좁깃좁깃하게 승모근이고 위에는 아래쪽도 뭐라고요? 이게, 예, 등쇠모근이라고 그러는데 견갑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겨드랑이 요 뒤쪽에 보면 소원근, 대원근 뭐 다 있습니다. 어깨까지 감싸고 있는 삼각근까지 해가지고 팔 요쪽에 보면 상완 삼두근, 그다음 하완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갈비살 등 뒤쪽 갈비살 광배근, 예, 여기 날개 쪽지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요게 힘이 는 누웠다가 일어날 때 여기까지만 힘이 있고,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요근 외사복근하고 요 등백은 하얀 근육 백근이 힘이 없으면은 못 일어나지는 겁니다. 머리만 들리고 광배근까지만 힘이 들어가고 아래쪽으로 힘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중둔근, 그 다음에 엉덩이 여긴 걸 대둔근. 요즘 엉덩이 힘 줘야 된다고 말 이야기하고 있죠. 요 내전근육, 요 안쪽에 허벅지 안쪽 뒤쪽에, 그 다음에 근목 은근, 나중에 이렇게 허벅지 안쪽에 쇠부를 만나서 딱 따라 내려가 보면 아픈데 딱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딱 넘어가는데 그 부분이, 예,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근육입니다. 박근, 외측 관근, 이거 외측 관근이 아까 얘기했죠. 근육을 빵빵하게 옆구리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봉공근이 요 무릎 안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게 비복근이죠. 장단지 근육이고 여기 하얀 거 끝나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이 바로 성산혈이라는 곳이고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것이니까 발 뒷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하얀 백색근을 갖다가 자극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몸의 혈액순환을 펌프질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발 뒷국을 들었다 놨다 해도 지나는 것들이 없어진다. 이런 거 다 그러잖아. 뭐 먹고 살지. 예. 종골근이라 그러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죠. 종골근. 근데 여기 요즘은 이제 내가 이 근육이 거의 없어졌어요. 한때 겨울에 이 근육 요 근육 있죠. 요 근육. 요게 보드 근육이에요. 스노보드 타러 다니면은 여기 팽팽하게 힘을 줘야 돼요. 혼자 왔냐?
스노보드 남편이랑 타러 스키 타러 가, 겨울에? 나한테 보드 있으니까 보드 줄게요. 남자, 여자 거 다 있어. 보드 비싼 거야. 개인 보드 갖고 있을 정도로. 옛날에는 겨울에 보드를 많이 탔죠. 이제 무서워요. 무서워. 저는 제 상급자에서 타요. 잘 타요. 아주 잘 타요. 근데 이제 무서워요. 서핑을 못 해봤어요. 근데 보드 타니까 저는 수영 조교입니다. 서핑 검색하죠, 뭐. 저는 요트 면허증도 있고요. 저는 학교로 3등 항해사. 재학기 이제 종료됐는데, 예, 저는 마드로스. 로또만 사면 되는데, 로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이 가자믹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순환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장비 골건. 특히 발 디고 아크레스는 중요해요. 자, 척추죠, 척추. 자, 쌤, 척추가 이렇게 있죠? 성은쌤만 대답해요. 지금 만져봐요, 등 뒤쪽. 만져봤어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요. 지금 만지지는 데가.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요. 요쪽. 지금 만지지는 데가 요쪽? 요쪽? 요거는 몸 안에 있는 거? 땡.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 안 하나? 안 해? 그럼 자, 요게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해. 지금 만져지는 데가 이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턱 누우면은 심장이 툭 뒤로 가, 뭐, 좁좁한데 어떻게 되겠어요? 뻑 꼽혀가지고 퍽 터지고 그러면 여러분 절단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 만져지는 쪽일까요? 아닐까요? 이 부분이 지금 만져지고 있는 거예요. 바보들아. 이 부분이 배 안쪽에 있는 거고. 아이, 참네. 이게 이쪽 좁좁한 요게 지금 여러분 만져지는 쪽이라고. 요게 배 안쪽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봐요. 이 창칼이라 심장이랑 간이 이런 거 쥐누으면 바로 꼽히는데 인체가 그렇게 조물주가 그렇게 시시하게 만들었겠어요, 몸을? 자, 그래서 목주, 경추, 흉추, 여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세뚜반다사나 할 때 버릭받치는데 청골. 원래 5개 뼈였는데 하나로 붙어 있고 요 아래쪽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맨날 삐뚤어지는 꼬리뼈.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뭐 옆으로 쭉쭉쭉 나가 있는 뼈를 행돌기라 그러고요. 위로 툭툭 튀어나와 있는 요 뼈를 극돌기라 그래요. 행돌기가 극돌기. 그 다음에 경추에는 그 구멍이 없는데 흉추 밑으로 내려오면 요 추대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멍이 있냐면 이 사이로 뭐가 빠져내려간다고요? 신경이 빠져나가요. 여러분도 요 뼈 사이 여기를 우리는 척주, 척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수가 흘러다니는 거. 소 같은 거 되니까 감자탕 먹어봤죠? 감자탕 그 뼈 사이에 보면 쫙 빼면 쫙 빠져나오고 말랑말랑하고 고소한 거 있죠? 그게 본래 이름이 감자예요. 신경 그 이름이 감자라고. 그것도 빠져나오도록 끓이는 탕이 무슨 탕이라고요? 감자탕이에요. 그 돼지뼈 안에 사이에 꼽혀 있는 그거 빼문다고. 감자 빼문다고. 사람들이 자꾸 가고 감자탕 요시키는데 감자가 안 나오니까 뭐라고요? 왜 감자탕에 감자가 없냐고. 매일 설명해야 되는 거라. 열받아서 감자 넣어주는 기라. 그 감자가 아니라. 인지됐어요? 오케이? 아이씨. 뭐, 알서신작이에요. 알아도 쓸데없는 거예요. 자. 오케이. 책에 있어요.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1번부터 2번부터 해가지고 각각 이거는 했는 느낌이 드는데 안 했어요 이거? 읽어봐라 그러고 내가 읽어봤는데 쌤 안 했어? 읽어봤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보고 뭐 눈, 시신경, 목배 1번이
두준골 바로 밑에 있거든. 엑스레이 찍으면 1번 안 나와요. 1번은 대가리 밑에 여기. 죄송해요. 요 두준골 밑에 딱 박혀 있어요. 2번부터 나와요. 이게 엑스레이 상으로 딱 두준골 딱 놓고 딱 보이는 뼈는 목뼈 2번이에요. 그 만져보면 풍지혈인데 여기가 조금씩 좌우로 삐뚤어지면은 한쪽으로 꼭 눌러갔으면 한쪽 시신경이 꽉 눌려갖고 한쪽 눈이 맛이 가는 거예요. 그걸 교정해주면은 한쪽 눈만 나쁜 사람들 있죠. 다 이거 두준골이 눌러져서 시신경이 눌러져서 그런 거예요. 자세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거북이 목이 돼서 그렇다고. 애들 텔레비 많이 보게 돼가지고 야야 텔레비가 눈을 망치는 게 아니고 자세가 눈을 망치는 거예요. 봐봐 이거. 그때 목을 교정해주면은 시력이 좋아집니다. 어른들하고 양쪽 눈이 다 나빠지는 거는 간에 불이 꺼져서 그렇고 간에 불지르면 됩니다. 눈에서 카리스마가 나야 시력이 좋죠. 오케이. 요거 보면은 병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병이 있으면 요거 속에 다 나와요. 찾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친절한지. 아따요가 누샤사남. 자, 지금부터 하타요가 체위법을 따라가 봅시다. 요가는, 보십시오. 요가는 아사나,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본래의 어근의 아사나는 좌법, 따라해보세요. 좌법. 앉는 방법이에요. 근데 바르게 앉지 못하니까 바르게 앉으려고 열심히 동작들을 만들었는 것들이 체위법이 됐어요. 근데 그 체위법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르게 앉기 위해서예요. 그 체위법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좌법, 아사나라고 붙였다고. 응? 그 체위법을 왜 한다고? 아사나를 하려고. 하타요가 체위법 첫 번째.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무슨 요가를 배우냐면은 하타요가를 배울 거예요. 하타요가 계보는 꾼달리니 요가 계보고요. 꾼달리니 요가 계보는 딴따라 계보예요. 예. 슈트라 계보하고 딴따라 계보는 달라요. 슈트라 계보는 배운 자들. 경전 중심. 그러니까 경전을 배운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경전을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산스크리트를 또 힌디에다 그렇죠. 브라만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서민들은 뭘 읽어야, 그리고 또 브라만들이 공부해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했을까요? 안 했는데 누구는? 고타마 시달타 태자님은 그 공부를 해서 누구랑 나눴다고요? 서민과 중생들하고. 대단해요. 그래서 그만큼 한문에 부엉기를 일으켰는 거예요. 그거 없죠. 카스트가 없죠. 셰이셰이를 일으켰는데 결국은 누구한테요?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 샤트리한테 짐으로써 다시 그 브라만들의 힘인 어디로? 힌두교로, 샹키아 철학으로, 샹키아의 기본적인 방침으로, 그 철학의 베단타의 철학으로 기본적인 정수로서 이어져 가서 넘어갔다는 이야기. 베단타의 정수.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하타 요가는, 딴따라 요가는, 실전 철학, 그러니까 AD 5세기경에, 야, 너도 경전 못 보고 똑똑한데 말빨만 쎄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거 말고 신이 내 안에도 있다면서. 근데 그걸 깨어날 수 있는 방법 좀 이야기해봐. 너처럼 우리는 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 시작합에 공부해가지고 뭐라고요? 안 되니까 실전적인 그 말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예, 금강산도 19경이라고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놔봐. 그래서 딴뜨리죠. 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해가지고 실천을 해봐야지 하고 실천 철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왜 나는 그걸 못 깨어났는데 잠자고 있었어요. 어디에? 꾼달리니 꼬리뼈 아래쪽에 물라다라 차크라에 생명의 에너지가 잠자고 있었어. 그 이름이 꾼달리니야. 그걸 깨우면은 슈슌나디, 척추를 타고
정수리에 닿아서 거기에는 샥티라는 여성적 에너지가 꾼달리니에 잠들어 있어. 그 여자를 깨우면은 척추를 따다닥 타고 올라오는데 그 척추에는 모두 에너지가 상승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 그걸 매듭이 묶여졌는 것처럼 생겼다 해서 그란티라 그래. 결절. 그것들을 빵빵빵빵빵 다 결절을 풀고 뚫고 상승해야 돼. 그 여성, 잠자고 있던 여성의 에너지는 샥티야. 샥티가 깨어나면은 똑같은 여자야. 근데 깨어나는 순간에 뭐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부인이 늦게 들어갈 때 잠들어 있는 부인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일찍 왔는 척하고 자야 되는데 깨우는 순간에 그 여인은 뭐가 돼요? 칼리. 박의 여신이 되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부인이 깨어나면 안 돼. 그죠? 잠들어 있어요. 이게 나쁘면 절단이기라. 왜 그게 사람들께서 칼리 여신을 박의 신, 죽음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그란티를 파괴해야 되는데 착하게 사람이 잘못하는 거라. 그것을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샥티가 깨어나면 칼리가 여기 있는 빈두, 영혼의 자리에 누가 산다고요? 시바가 사는데 그 시바를 만나면은 두루가. 예, 일명 데비. 똑같은 여자야. 시바의 부인이 3명이 있는데 샥티, 칼리, 두루가. 데비라 그러죠. 데비. 예, 데비가 이 3명이 부인이 있대. 정말로 와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한 사람이야. 잠들었을 때는 이름을 샥티라 그러고 깨어나 활동하고 있을 때는 칼리라 그러고 깨달음을 얻으면은요 데비라 그럽니다. 두루가라 그러기도 하고 데비라. 다 같은 여자예요. 오케이? 깨어났어요. 샥티를 시바를 만나갖고 하면 우리는 그걸 각성이라 그래요. 꾼달린이라는 뱀의 머리를 타고 샥티가 칼리가 돼서 결절을 뚫고 슈숑나디를 통해서 빈두에 도착하면은 시바를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각성, 꾼달린이의 각성. 그래서 유상산매, 유상산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를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영혼을 깨어나음을 길들여야지. 그리고 나중에 유유자작 소를 타고 돌을 타고 논을 넣어야지. 그러고 나면은 집으로 돌아와서 본래 있던 근원의 자리로 돌아와서 소는 잊어버리고 나만 있어야지. 그 상태가 되는 것을 유상산매. 아직 상이 있다고. 유상산매. 나마저도 내려놓고 공의 상태가 이루어졌는 것을 무상산매. 그렇게 해서 다시는 발현할 수 있는 찌꺼기도 하나도 안 남은 상태를 갖다가 무종산매라 그럽니다. 유종산매도 있어요. 앞에 설명했던 것들이 종자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뭔가가 나도 있고 소도 있고 하니까 그 상태를 갖다가 유종산매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꾼달린이 각성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 선언적 지혜를 얻게 됩니다. 꾼달린이가 각성되면.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고맙죠. 하타요가 체이법. 그래서 그 꾼달리니 딴따라 요가의 하타 요가를 꾼달리니 요가의 하타 요가를 그 실천했던 사람들이 해보고 막 발전했을 거잖아. 그걸 또 수집해서 하나로 쫙 연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결했는 사람들이 야 이게 하타 요가의
등불이다. 하타요가 뿌리 디피카. 하타요가 하는 하타 하는 태양 타는 이렇게 나와야 돼. 하타요가 해달요가예요. 태양하고 달이란 뜻이에요. 내 몸에는 오른쪽 그거를 핑갈라디 해 태양이고 왼쪽 거를 이다나디 달 음이랍니다. 여기는 양이. 내 몸에도 반 갈라서 오른쪽 양 왼쪽에는 그래서 옛날에 그 파라팔라 사령관 마루치 아라치에 노는 거 짱구는 못 말려의 그 반남 반녀 그 다음에 불교의 간세음 보살 아수라 다 반남 반녀예요. 음양의 균형을 맞춘 자. 여러분들은 이다나디가 70% 핑갈라디가 30% 나는 핑갈라디가 70% 이다나디가 선생님은 5대5 아니다 선생님 한 6대4 정도 아직도 6대4 정도 되겠다. 선생님 6대4 정도 가고 있고 여성 에너지 6 남성 에너지 4 난 아직까지도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요 여성 호르몬이 훨씬 더 옛날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6대4 세미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여성 호르몬 감수성이 좀 많아요. 잘 울어요. 개랑도 대화하고. 개랑 대화해요. 성은쌤. 안 하잖아요. 고양이랑 개랑 대화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랑 대화해요. 난도야 와. 뭐 먹고 싶노? 이 감수성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라 좀 짐승이랑 대화를 해라고. 나무랑도 대화하고.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핑갈라디 이라는 하타요가의 경전을 하타요가 높이 디피카 등불을 하타요가의 등불을 높이 들다. 디피카가 등불이라는 햇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등불을 높이 들고 있겠어요? 하타요가의 등불을 사람들이 길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요가에 요즘 현천 스님이 썼는 아yen가가 썼는 책을 번역해놓은 현천 스님이 번역했는데 현천 스님도 유명하네. 아yen가 책을 갖다 번역해갖고 자기 책도 아닌데 아yen가 그런지 책을 번역했는데 그 책 나도 원문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시거든요. 후배들 시켜갖고 영어 번역 다 해가지고 책 번역 시켜갖고 돈 조금 주고 자기 책 내갖고 유명해졌어. 기분 안 좋아. 내가 같이 경주에 있었거든요. 질투나. 그래서 요가 디피카, 요가의 등불 이렇게 책을 깜깜한가 봐요. 그렇죠? 요가를 모르니까 요 하타 요가 뿌리 디피카 등불을 뿌리 높이 들다. 요가 아산 할 때 뿌리 놓으면은 뭔가 높이 하는구나, 위로 뻗는구나 이렇게 생겨. 웃다나 이런 뜻이. 그 다음에 게란다 상이타 사람 이름이에요. 시바 상이타. 상이타는 잘 모르겠어요. 뜻이 있는데 뭐 역다, 뭐 묵다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시바 상이타, 게란타 상이타. 그 다음에 고락샤 상이타. 거기에 요가 아사나가 가장 많아요. 여기 32종족밖에 없어. 하타요가 프레드리카에나. 근데 그 한참 뒤에 만드는 거죠. 하타요가 프레드리카가 가장 먼저 만드는데 32동작밖에 없어요. 아사나가. 지금 84,000가지인데 이 32종만 해도 84,000가지를 다 커버한다고요. 봅시다. 첫 번째 하타요가의 체이법 1번 길상자. 이렇게 외워놓으면 헷갈려요. 산스크리트로 외워야 돼요. 스와스티카라 아사나.
스와스티카나. 스와스티카나. 네, 스와스티카나. 나까지예요? 예. 스와스티카가 되나? 스와스티카 하하 하나 아사나 스와스티카나 아사나 스와스티카나 아사. 나가 봐라 이거 원래 그렇지 그렇죠. 스와스티카 아사나 사나 보통 스와스티카 나가 붙으면은 아를 빼먹고 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케이? 아사나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낯이 뭐냐? 그렇지. 낫지. 그 발이 어떻게 됐냐면은 끼우고 집어넣고 이발을 끌어올려서 엄지발가락이 다 보이는 상태. 자, 그래서 요렇게 한 발을 끼우고 요렇게 요 장단지 사이에 발을 끼우고 요 발을 들어 올리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선행을 해야 될 게 발뒤굽이 나란히 돼. 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발뒤굽을 이렇게 나란히 돼야 돼. 그렇게 해서 밑에 발을 이렇게 끌어올려 살짝 끼워놓고 그 상태에서 또 뭘 해야 되냐면은 밑에 있는 발뒤굽을 들어서 회음에 붙여야 돼. 꼭 눌러서.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야 이제 이 발이 자 요렇게 들어서 여기 꼬였죠. 요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랐죠. 그래서 이게 이 모양처럼 이렇게 다리가 꼬였다 해서 길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길상자 한문으로 길상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겼나? 절만자. 요 절문양. 요렇게 해서 뭐라고요? 스와스티카나 아사나라. 길상. 이게 바른 상으로 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그러고 난데 여기 끼었죠. 한 발 위에 있는 발 말고 한 발은 위에 있고 한 발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는 발을 살짝 빼내서 그 종아리에 끼었던 발을 살짝 빼내서 밑에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발뒤꿈이 혐에 닿고 이래 앉으면 요걸 따라 시타사나 한 방에 두 개를 다 가르쳐 주네. 그걸 빼야 밑으로 내려야 시타사나라고. 그렇지. 내리고 그 종아리 사이에 오케이. 요렇게 앉는 것을 뭐라고요? 시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달인자. 달인처럼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달인자. 시띠 초능력 초인처럼 앉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오른발이 위로 올라가면은 왼발이 밑에 있으면 그것을 시타사나라 그래요. 근데 왼발이 위로 올라가 보세요. 쌤 오른발이 올라가 있는 남자다. 여성들은 이렇게 왼발을 위로 올려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아리 사이에 발끝을 끼워서 당겨서 발뒤꿈을 나란히 하고 힘을 들어서 회음이 닿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는 거. 발을 빼야지. 자 밑으로 내려야 된다고. 그 낀 갖는 발을 그렇지. 왼발이 올라갔어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여성들이 앉는 시타사나, 여성 달인들이 앉는 자세에서 요니 시타사나, 시타 요니아사나, 시타 요니아사나, 시타 요니 아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내가 몇 개를 가르쳐 줬어요? 자법을 2개 가르쳐 줬어. 이거 그렇게 많이 가르쳐 줬어. 스와스티카나 아사나하고 시타 아사나하고 2개 가르쳐 줬는데 막 손가락을 막 집어붙잖아. 왼발 한 번, 오른발 한 번 가르치니까 요니 시타 아사나까지 가르쳤으니까 3개를 가르치는 거죠, 제가. 오케이? 막 헷갈리는데 몇 개를 가르치는지도 모른대. 자, 다시 발을 풀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자, 오른발을 종아리 사이, 허벅지 사이 최대한 안으로 집어. 그리고 밖에 어떤 분들은 이걸 안으로 자꾸 끄집어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밖으로, 무릎 밖으로 해서 최대한 끌어올려서. 자, 이렇게 무릎이 안으로 모일 정도로 최대한 이렇게. 더. 발등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착 풀어서 앉는 거예요. 편안해졌죠. 요걸 바로 연꽃이 피는 것처럼 앉는 데서 빠드마, 연화자. 연꽃처럼 앉아있다. 절간에 가면 모든 부처님들은 다
빠드마사나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좌법의 완성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피가 안 통해요.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못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오랫동안 앉을 수 있는 기본을 만들려고 84,000가지 동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가 아사나는 좌법은 이 한 개만 하면 됩니다. 좌법이 완성이 빠르나. 예. 이거만 하면 돼요. 끝. 그런데 이게 안 돼요. 힘들어요. 그렇나 미안하다. 그럼 이리 앉아라. 스와스티카나사나도 쌤 이게 발이 안 낑기져요. 그럼 내리라. 시타사나로. 쌤 이것도 힘들어요. 그럼 한 발만 포개라. 이게 뭘까요? 반만 포개서 앉았으니까 절반에 연화하자.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아르다 빠드마사나. 아르다. 절반에 빠드마사나. 지내라, 지내.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앉으면은 고무카사나. 다리가 펑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앉으면은 바타코나사나. 왜 이러세요? 당황하고 그러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내리고 난 뒤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으면은 비라아사나. 그리고 이렇게 앉으면은 바즈라아사나, 금강자법. 그 다음에 바즈라아사나에서 이렇게 앉으면은 바다라고요. 뭐라고? 바다라아사나. 정말? 그럼 알았어. 알았어. 스와스티카나사나로 앉아봅니다. 알았다며. 네. 내가 한 방에 쭉쭉쭉 다 보여줬어. 몇 개 보여줬어? 아까 3개. 거기다 빠다마사나에서 몇 개예요? 4개. 아르다? 5. 그 다음에 비라. 그 누우면은 뭐가 돼요? 쉽다비라. 쉽다라는 뜻이 눕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즈라. 그 다음에 아까 아르다 빠드마사나만 빼고 보통 7개의 좌법을 기본적인 좌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바타코나, 고무카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좌법은 맞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못 앉아있는 좌법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아사나의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수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전반전에 척추를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일 때는 기울이면은 어디에 자극을 받아요? 요추. 이 기울이면 앞으로 숙이면 어디에 자극을 받아요? 등을 굽히면 흉추, 등을 펴면 요추, 더 펴면 천추, 천골, 더 밀어내면 꼬리뼈.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기울이면은 요추가 기울이면 뭐 몇 번? 1번, 5번. 이쪽도 1번, 5번. 앞으로 숙이면요. 뒤로 넘기면 2번, 4번. 비틀면요. 3번. 그 요추 5번에 가까이 어디에 자극이 가고 어디에 병이 있는 거 쫙 찍어놨죠, 내가? 그렇게 해서 병이 있으면은 그 보고 그 병이, 나는 요추 5번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테스트 돼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자골신경통 이런 것들은 다 요추 5번. 그래서 4번, 5번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열심히 기울기와 앞으로 숙이기와 뒤로 넘기기를 해보고 안 되는 쪽을 그래요. 근데 내려가는데 더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면은 역방향 요가를 하시면은 스스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나 이제 알맹이까지 다 줬어. 이제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은 이제 다시 나를 찾을 필요도 없고 나 동작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 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사실은. 그만 가르쳐 주고 싶어. 근데 이해를 못했는 것 같아서 원쌤이 가서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수업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이제
애비를 내시면 수업을 하겠습니다. 안 내면은 심할. 농담. 자, 옴 샨티 샨티 샨티.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